이달 1일 방한한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둘의 만남이 현재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보유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의 삼성 인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ARM은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ARM CPU를 개발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렇기에 삼성이 ARM을 인수하게 되면 향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는 두 거물의 만남이 왜 이루어졌는지, 실제 인수가 이뤄지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RM의 역사는 1978년 설립된 아콘 컴퓨터라는 영국 컴퓨터 회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80년대 중반 아콘이 비즈니스용 신형 고성능 컴퓨터 개발했을 신형 RISC 기반 CPU 아키텍처인 아콘 RISC 머신을 만들면서 ARM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87년 아콘이 ARMv2 프로세서를 메인 CPU로 쓴 아르키메데스 시리즈 PC를 출시하면서 ARM은 업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애플이 뉴턴 메시지 패드라는 PDA의 CPU로 ARM 아키텍처를 쓰게 된 걸 계기로 90년 아콘에서 ARM 개발 부문이 떨어져 나와 애플 VLSI 테크놀로지와 어드밴스드 RISC 머신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지금의 ARM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뒤 ARM은 저전력 CPU 개발에 전념해 TDMI로 고성능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고,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하자 코텍스 시리즈로 스마트폰용 CPU 시장을 장악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거듭났는데요. 이를 눈여겨본 손정혜 회장은 2016년 7월 234억 파운드라는 거금을 투입해 ARM을 인수했고, 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손 회장이 이렇게 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회사를 거금을 들여서까지 사놓고 지금 이재용 회장에게 넘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현재 소프트뱅크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은 2016년 전 세계의 유망한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애플, 퀄컴 등과 함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비전펀드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나 게서라운드,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 여러분들 도잘하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 등 세계 각국의 여러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인도의 간편 결제 기업인 페이티엠에 투자한 걸 계기로 소프트뱅크에서도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를 출시하는 등 비전펀드의 투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2019년 야심차게 출범한 비전펀드 2호가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서 비전펀드는 물론 그룹 전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490억 달러, 한화로 6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출범된 비전펀드 2호는 전 세계 470개 IT 기업에 투자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거기다 기존에 투자를 했던 위워크가 부실 경영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거나 중국 정부의 IT 기업 규제 강화로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의 투자에 얻은 수익을 반납해야 하는 등의 악재까지 겹쳐 결국 수익률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비전펀드의 대실패는 소프트뱅크 그룹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올해 2분기에 230억 달러, 한화 약 32조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비전펀드를 총괄했던 라지브 미스라 부사장이 사임했고 관련 직원들도 최소 150명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소프트뱅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본사가 75%, 비전펀드가 25%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완전히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된 ARM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모 회사 소프트뱅크의 경영 악화와 엔비디아 매각 실패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장래 등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ARM 전체 임직원 18%가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룹 전체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목적이든 ARM을 살리기 위해서든 손 회장으로서는 ARM 매각이 중요한 카드가 된 것이지요. 그룹의 생존을 위해 ARM을 팔아야 하는 손 회장처럼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도 ARM 인수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인데요. ARM은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만 하고 그 설계를 생산을 할 다른 회사들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삼성도 ARM으로부터 반도체 설계를 받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인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ARM이 삼성 것이 된다면 다른 경쟁 업체들과 달리 수수료를 안 내고도 ARM 반도체 설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은 반도체 칩 설계에서 제작,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DM 기업이라 그 위력이 더 커지는데요. ARM의 칩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 전문인 팹리스 기업들은 물론 위탁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와 관련된 거의 전 분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손 회장이 ARM을 미국이나 영국 증시에 상장 시 500억 달러, 한화로 71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이 부회장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에 상당하는 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이 실제로 ARM을 인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 ARM을 인수하려고 했던 엔비디아가 ARM 몸값이 400억 달러일 때도 인수에 실패했는데 더 높아진 지금 삼성이 인수에 성공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ARM의 실제 수수료 매출이 한 해에 많아야 한화로 3조 안팎에 불과해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도 인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돈 문제 외에도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독과점 규제에 걸려 인수를 포기해야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의 ARM 인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 것은 삼성이 얻게 될 이득이 단순한 매출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수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ARM에 대한 지분 투자 정도만으로도 삼성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은 겨울에 고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 ARM으로부터 기술 협력을 얻어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ARM이 반도체 설계 분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줘 향후 반도체 생산 사업 확대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ARM의 지분 상당수를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매각만큼은 아니라도 손 회장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지요. 삼성이 혼자만의 힘으로 ARM을 인수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인수 가능성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국내의 SK하이닉스나 인텔 등 ARM을 인수 시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동종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인수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여러 국가 업체들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ARM 지분을 확보해 인수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방법인데요. 퀄컴의 CEO인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도 경쟁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ARM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삼성도 이에 가세하는 시나리오가 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삼성 혼자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금 부담이나 리스크가 줄어 삼성 혼자 인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요. 어쨌든 인수든 지분 확보든 삼성이 ARM에 대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을 통해 5년 뒤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선언한 삼성의 기술력과 생산력, ARM의 설계 능력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그 효과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은 6월에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보다도 빨리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는 등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TSMC도 1.4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했지만 삼성과 달리 구체적 양산 시기를 공표하지는 않아 큰 차질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삼성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RM이 설계로 도움을 준다면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게 되는데요. 포럼에서 삼성이 앞으로 고성능 컴퓨팅, 오토모티브 차량용 반도체, 사물 인터넷 등 비모바일 제품군으로도 매출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분야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춘 ARM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분야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ARM이 삼성이나 삼성이 포함된 컨소시엄 등에 인수된다면 ARM 차이나로 인해 생긴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ARM 차이나는 본래 ARM의 중국 지사였으나 2020년 CEO인 앨런 우가 부정 영업 행위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것에 반발해 사실상 독자 경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고 ARM IP를 도용해 새 반도체를 개발하는 등 기술 탈취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국 측 지분이 51%고 소프트뱅크도 중국에 투자한 자본이 많아 손을 쓸 수 없었는데요. ARM이 삼성 등으로 인수되면
소프트뱅크와는 무관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강화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ARM 차이나로 인해 벌어졌던 기술 탈취 문제나 중국 시장에서의 갑질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요.